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을 변호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월 변호사 복귀했고 수임 대상이 논란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사했던 롯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변호사는 특검 대상과 무관한 소송이다. 그러니까 이제 횡령과 관련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뭐 롯데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롯데그룹을 수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과 관련된 소송에 뭐 한 당사자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규철 특검보,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죠. 변호사 예.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뭐 일이잖아요. 본인의 일이니까 저걸 맡았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예.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특검의 조사 내용과는 연관이 없다. 예.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규철 전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맡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 조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고 예. 그 특검이 그 수사 과정에 신동빈 회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신동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건 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규철 전 특검보 입장에서는 저게 윤리적으로 법관으로서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윤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개인의 이익, 뭐 본인의 업무니까 그 업무를 통한 개인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보장해줘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윤리적으로 변호사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정한 재판을 또는 다른 어떤 특정인의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을 이용하는 것이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규철 특검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분이 이제 특검팀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신동빈 회장의 이른바 이제 뭐 K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을 이분이 지금 이제 수사할 때 이제 대변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변호하는 것은 사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도 관계가 없고 단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수백억 원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거는 내가 엄격하게 분명히 구분져서 내가 변호를 맡는 건데 왜 이렇게 도매급으로 나를 마치 부도덕한 변호인으로 몰고 가느냐 이렇게 또 억울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딱딱 아니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 간에는 오래전부터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고소, 고발 아니면 수사기관의 제보 형태로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신동주 회장 입장에서는 이참에 이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뭐 사실은 양쪽 간에 소위 변호사 수임료로 뭐 수천억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의 수사 기록을 들여본 변호사가 신동주 회장의 변호사가 됐다. 근데 신동주 회장이 요 횡령 사건만 딱 변론하고 끝날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 외적인 조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찾고 싶어하는 신동주 회장의 변호인이 된 전 특검보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또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뺏어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고소 고발이 됐던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형태가 됐던 그거를 활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세간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 일을 왜 했을까?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특검 때 브리핑하는 거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할 건 말하고 말하지 않을 건 안 하고 이렇게 딱딱 정말 명쾌하게 끊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을까?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맡아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명석하신 분이 왜 이걸 맡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조금 기준이 약간 좀 흐려집니다. 네. 그런 건가요? 그런 차원인가요? 예. 뭐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좀 법률 예. 변호사 생활을 하다 왔는데 잠재적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계가 상당히 관대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실 맞지 못한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이것은 이제 그 잠재적 이해 상충의 건까지도 수임할 수 없게끔 하는 윤리의 규정으로 예.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많이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을 하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규철 특검보답지 않은 사건 수임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맡았는지 그 속사정에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해지기도 합니다.